자,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은요, 어, 지금, 자, 이 그래프, 오메가가 오메가 n보다 작을 때 하고 클 때의 상황에 대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은요, 이게 오메가, 이게 오메가고요. 예, 그 다음에 이게 GJ 오메가 크기에 이게 데시벨이 되겠습니다. 그 기준 주파수가, 오메가 n이 기준 주파수가 되고, 작을 땐 0입니다. 0데시벨. 이게 데시벨입니다, 다. 데시벨. 데시벨이라는 것은 1입니다. 우리 일반 그 단위로 따졌을 때는 1이고요. 0데시벨이 오메가 n까지 유지가 됩니다. 0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오메가가 오메가 n일 때는 이 값이 0이죠. 이게 에심토트, 이게 점근선만 따지는 겁니다. 사실은 이 지금 우리가 그리는 그래프는 지금 오메가 n 근처에서는 아무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잘 들어맞지 않습니다. 오메가가 오메가 n보다 많이 작을 때는 0데시벨. 이게 맞는 거고요. 오메가가 오메가 n보다 클 때는, 그러니까 많이 컸을 때, 이 영역에 대해서 이제 이게 맞는 거고요. 오메가가 오메가 n에 가까울 때는 아무 얘기도 할 수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점근선을 이용해가지고 이 영역까지 이제 커버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것은 0까지 가고, 오메가 n보다 커지게 되면은, 이걸 따라가는데 이게 마이너스 40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 40데시벨, 데시벨 per decade로 떨어지게 됩니다. 즉 오메가가 10배 증가할 때 여기가 뭐 10오메가 n이 됐다. 그 오메가 n에서 오메가 n까지 10배를 증가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응되는 그 GJ 오메가 값이 마이너스 40데시벨이 된다는 겁니다. 오메가 10배 증가할 때 40데시벨 떨어지고요. 그럼 여기는 100 오메가 n이 됐을 때, 즉 100배 증가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40씩 떨어지니까 이게 마이너스 80데시벨이 되겠습니다. 이게 1차 시스템과 2차 시스템의 이제 어떤 근본적으로 다른 모습이 되겠습니다. 1차 시스템일 때, 즉, 폴 하나 혹은 제로를 만났을 때는 20데시벨씩 떨어지거나 감소하는 것이, 그때의 상황이었는데, 지금 2차 시스템은 사실은 이렇게 폴이 두 개가 들어있는 거죠. 폴이 두 개가 이제 들어있는 상황이고, 이 복소수까지 이렇게 복소수 어떤 근을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소수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파수로 표현하기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2차 시스템 이 자체로 우리가 취급을 합니다. 이걸 이렇게 쪼개지 않습니다. S 더하기 뭐 A, S 더하기 뭐 A2 뭐 이런 식으로 뭐 A1, A2가 실수인 경우에는 이렇게 쪼갤 수 있겠지만은 실수가 아닌 경우, 즉 A1, A2가 복소수가 됐을 경우에는 이 자체로 생각하고요. 이 자체에서 기준 주파수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고유진동수 오메가 n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메가 n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0배 증가, 40데시벨 떨어지고 100배 증가하면 마이너스 80데시벨씩 떨어지는 이 마이너스 40데시벨 퍼 데케이드의 기울기를 갖게 되는 것이 이제 2차 시스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각은 어떻습니까? 각은 이게 오메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앵글 파이 뭐 GJ 오메가 앵글이다 그러면은 역시 기준 주파수는 오메가 n이고요. 최초에는 0도로 갔다가 180도 오메가 n을 만났을 때 갑자기 마이너스 180도로 떨어지는 거죠. 네, 떨어지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게 제타가 0일 때의 모습이 됩니다. 제타가 0일 때 GJ 오메가하고 GJ 오메가의 크기하고 각이 이제 이런 에심토트를 갖는데 사실은 제타가 0이 아니더라도 에심토트만을 생각하시면은 이 값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GJ 오메가의 크기를 보시면 이 제타 값이 0이 아니다. 0이 아닌 상태에서 따져 보시면 오메가가 이제 뭐 0이다. 그러니까 즉 오메가 n보다 아주 많이 작은 경우다 그러면은 이게 뭐 무시가 되고 이건 뭐 0이니까 1이 되고 그래서 전체가 1이 되고 0데시벨이 됩니다.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뭐 이제 이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 0데시벨. 오메가가 오메가 n보다 많이 클 때, 많이 크게 되면은 자, 이 값이 많이 커지게 된다는 거고요.
그럼 이 값도 많이 커지겠죠. 하지만은 이 제타가 0, 뭐 1보다 작은 값이라고 생각하면은 0하고 1 사이다 그러면은 이 값은 어쨌든 이 값보다는 작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값이 이 값보다 더 크게 되고 그럼 결국 우리가 오메가가 이제 뭐 무한대로 가는 아주 큰 상황이 된다 그러면 이것만 따지면 되는 겁니다. 즉 이것만 따지게 되면은 똑같이 마이너스 40 로그 오메가 n 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에심토트를 봤을 때는 제타가 0이든 0이 아니든 우리가 오메가 n까지는 0 그리고 오메가 n 이후에는 마이너스 40데시벨 퍼 데케이드로 떨어지는 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제타가 뭐 0이 아닌 상황에서의 각을 보시더라도 유사합니다. 오메가가 0일 때 하고 오메가가 무한대로 됐을 때 많이 커졌을 때의 값을 따져보시면은 그 값이 결국 마이너스 180도로 가는 0에서 마이너스 180도로 가는 그런 상황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뭘 따져봐야 되냐면은 제타가 이제 실제로 이제 있다고 하면은 에심토트로는 구분이 안 되니까 이 액추얼을 봐야 됩니다. 실제로 그래프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관찰을 해야 됩니다. 자, 실제로 그 제타가 이제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 그때 액추얼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즉 오메가가 오메가 n 근처로 왔을 때, 즉 지금 이 구간에서의 GJ 오메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또 각각 각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메가가 이 오메가 n 근처에 왔을 때 이 구간에서의 각의 변화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관찰을 해야 됩니다. 각의 경우를 먼저 보시면은 각은 이게 아크탄젠트 그래프입니다. 1차 시스템하고 유사합니다. 이게 아크탄젠트 그래프이기 때문에 0에서부터 마이너스 180도까지 변함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변하게 되냐면은 오메가 n이 됐을 때 이게 마이너스 180도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아크탄젠트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매끄럽게 떨어져야 되는데 중간에 어디를 지나게 되냐면요. 여기 보시면 오메가가 오메가 n이 됐을 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오메가가 오메가 n이 되게 되면은 이게 지금 1이 되고요. 0이 됩니다. 이게 무한대가 되는 거죠. 그죠? 이 전체가 무한대가 되죠. 그럼 탄젠트를 무한대로 만드는 것은 90도 아닙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90도가 됩니다. 이 제타에 관계없이 사실은 오메가가 오메가 n이 될 때 이 아이가 전체가 무한대가 되면서 90도를 통과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제타가 아예 0이라면은 우리가 따졌듯이 이게 0이라면은 아예 이 허수부가 없으면서 이 값이 음수가 되고 그래서 마이너스 180도를 얘기했지만은 이제 제타가 이제 존재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조금이라도 존재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은 이 전체 값이 무한대가 되면서 탄젠트를 무한대로 만드는 것은 바로 90도입니다. 마이너스 90도. 그래서 마이너스 90도를 통과해서 이렇게 매끄럽게 이렇게 변해간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앵글 그래프부터 보시면 여기 여러분 책 그 그림 6.3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제타가 0인 경우에는 이렇게 갔다가 갑자기 뚝 떨어집니다. 마이너스 180도로. 그래서 0으로 가지만은 제타가 이렇게 0.05 조금씩 이렇게 댐핑이 존재를 하게 되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매끄럽게 변하게 되고 어디를 통과하게 되냐 마이너스 90도를 통과하게 됩니다. 마이너스 90도를 통과해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제타가 계속 증가를 하면은 즉 댐핑 값이 많아질수록 이 매끄러움의 정도가 이제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더 매끄럽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0에서부터 마이너스 180도까지 변하게 됩니다. 여기 X축을 보시면은 지금 X축을 나타내고 있는 그 변수가 오메가가 아니고 오메가 n분의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오메가 n이 됐을 때 지금 이런 변화가 나타난다고 얘기했는데요. 지금 오메가 n분의 오메가이기 때문에 오메가 n분의 오메가가 1이 됐을 때 지금 이렇게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GJ 오메가의 크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타에 따라서 뭔가 이 GJ 오메가의 크기가 이제 바뀌게 될 텐데 일단 우리가 관심 있는 오메가는 오메가 n일 때입니다. 오메가가 오메가 n일 때
이 보시면 오메가가 오메가 n일 때 이 식이 다소 단순해집니다. 그죠? 오메가가 오메가 n이 되게 되면은요, 이 부분이 1이 되고 이게 없어집니다. 이 부분이 사라지고 이 뒤에 있는 것만 남게 되는데, 이 뒤에 있는 것도 오메가가 오메가 n이 됐으니까 1이 되고 2제타의 제곱이 됩니다. 2제타의 제곱이니까 제곱을 앞으로 보내면은 마이너스 20 2제타가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20 로그 10 2제타. 자, 이제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GJ 오메가의 크기는 마이너스 20 로그 10 2제타가 되고요. 그죠? 이 제타 값에 따라서 오메가가 오메가 n일 때, 오메가가 오메가 n일 때의 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에시임토트는 0으로 가서 0데시벨에서 마이너스 40데시벨 퍼 데케이드로 떨어지는, 이게 이제 기본적인 그 점근선이었습니다. 이 보데 플랫의 점근선인데, 이 점근선을 이제 좀 뭔가 좀 실제에 가깝게 좀 그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타에 따라서 이 점근선이 변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 제타에 따라서 조금 더 이렇게 실감나게 좀 그리면은요, 실제에 가깝게. 그래서 지금 이 오메가가 오메가 n일 때의 GJ 오메가의 크기, 이게 액추얼입니다. 이게 실제 GJ 오메가의 이제 크기고, 이건 점근선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고 실제 GJ 오메가로부터 노출이 된 겁니다. 그럼 제타가 0일 때는, 이 로그가 0일 때는 어떻게 되냐? 이게 마이너스 이제 무한대가 됩니다. 이 값이. 로그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로그 그래프는 이게 뭐 x, y다 그러면은 로그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1을 통과하고요. y는 로그 x 그래프를 생각해 보시면 x가 1일 때 y는 0이 되고, x가 0으로 가게 되면은 로그 그래프는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타 값이 0으로 가게 되면 이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고,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무한대로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점근선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쭉 약간 퍼진 기역자로 생겼는데, 이 오메가가 오메가 n이 되는 이 근처에서는 값이 무한대로 올라가야 되니까 액추얼 그래프는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이쪽 좌측에서는 0데시벨 쪽에서 시작해 가지고요, 오메가가 오메가 n이 될 때 이렇게 쭉 증가하고, 우측에서는 즉 오메가가 오메가 n보다 커질 때는 이 그래프가 어쨌든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되잖아요. 내려오는데 많이 커지게 되면은 이 점근선하고 일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보데 플랫의 점근선이 의미하는 것은 오메가가 오메가 n보다 작을 때는 꼭 이게 돼야 되고요, 오메가가 오메가 n보다 많이 클 때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걸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점근선입니다. 오메가가 0보다 많이 작을 때는 이걸 따라가야 되고, 오메가가 오메가 n보다 많이 클 때는 이걸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이 중간에 오메가가 오메가 n 근처에 됐을 때 이 중간에 보데 플랫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걸 따져봐야 되는데,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그리진 않고요. 어떻게 따지냐면은 오메가가 오메가 n이 됐을 때 그때의 값이 어떻게 되냐를 따져서 그 값을 가지고 그 값하고 지금 이 점근 이 그래프하고 서로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지금 이 오메가가 오메가 n일 때의 값이 무한대란 말이에요. 제타가 0일 때는.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하고 이 무한대 값을 이어줘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승해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값하고 이 점근선 그래프를 이어줘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가. 그럼 오메가가 0이 아닐 때는 어떻게 되느냐? 오메가가 0이 아닌 값을 갖는다. 0이 아닌 값일 때는 제타가 뭐 0.1이다 그러면은 이게 0.2잖아요. 그럼 1보다 작은 값이기 때문에 이게 역시 음수값을 갖습니다. 음수값을 갖고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는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값을 갖게 됩니다. 이 제타가 0.1, 0.2 이런 값을 가질 때는 플러스 값을 갖고, 그래서 이렇게 쭉 무한대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어느 유한한 값을 갖게 되고, 오메가가 오메가 n일 때 그 유한한 값하고 그 다음에 이 0데시벨하고 이렇게 이어주는, 그리고 이 유한한 값하고
이 마이너스 40dB per decade 이 직선하고 이어주는 그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여기 피크가 있는데 이 피크가 발생하는 오메가가 아까 이 제타가 0일 때는 이 지금 무한대 이 피크가 발생하는 주파수가 오메가 n이고요. 지금 오메가 n이 이제 이게 제타가 생기게 되면은 그 제타가 생길 때의 그 피크 값은 오메가 n보다 약간 작은 값이 됩니다. 오메가 n에서 피크가 일어나지 않고 이 피크 값이 오메가 n보다 조금 작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왼쪽으로 이렇게 오메가 피크 그 프리퀀시가 이동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많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실제 그래프가 그렇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자, 제타 값을 조금 더 증가를 시켜보면은 특이한 그 제타가 언제냐면은 제타가 0.5가 됐을 때 제타 값이 0.5가 되면은 2 곱하기 0.5가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GJ 오메가 크기가 0dB이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가 나타내는 것은 제타가 0.5일 때고요. 제타가 0.5일 때 오메가가 오메가 n이 되면은 0dB이 됩니다. 0dB이니까 0dB로 가가지고 0dB로 갔다가 그대로 0dB 해서 마이너스 40dB per decade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약간 올라갔다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피크 값이 오메가 n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앞에서 피크를 치고 그 다음에 내려오면서 0dB를 통과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제타가 더 커지면은 제타가 0.5보다 더 커지는 값이 되면은 이제 이게 1보다 커지게 되고 그러면 로그 그래프가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죠. x가 1보다 커지면은 y 값이 양수가 되고 이 전체적으로는 음수 값이 됩니다. 그래서 제타가 커지게 되면은 오메가가 오메가 n일 때 대응되는 GJ 오메가의 데시벨 값은 이렇게 음수 값이 됩니다. 그래서 아예 올라가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이제 피크 없이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네. 자, 실제 그 매틀랩으로 그림을 그리면은 이런 형태가 됩니다. 역시 오메가 n일 때를 지금 오메가 n분의 오메가가 1일 때로 표시를 했고요. 제타가 0.05일 때는 피크가 거의 오메가 n입니다. 뭐 0에 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피크를 치고 그 다음에 0.1, 0.2, 0.3 이렇게 되면은 피크가 조금씩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이렇게 0dB에서 마이너스 40dB per decade로 가는 상황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0.5가 되면은 정확하게 0dB이 되고요. 제타가 0.5보다 커지게 되면은 이렇게 마치 그 1차 함수가 아니라 1차 시스템의 이 보데 플롯처럼 0dB로 갔다가 마이너스 20dB per decade로 떨어지는. 근데 지금은 원래는 이렇게 갔다가 마이너스 20dB이니까 이렇게 천천히 떨어지는, 급하지 않고 서서히 떨어지는 그런 형태의 이제 곡선이었는데요. 1차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2차 시스템은 마이너스 40dB로 이렇게 확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그 댐핑 계수가 증가를 많이 하게 되면은 0.9를 넘어서 뭐 1을 이렇게 많이 증가를 하게 되면 오버댐프드 시스템이 되고, 오버댐프드 시스템이 되면은 진동을 하지 않습니다. 진동을 하지 않고 마치 1차 시스템처럼 이제 반응을 하기 때문에 보데 플롯도 이렇게 튀지 않고 이렇게 봉우리 없이 1차 시스템처럼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은 중요한 포인트는 감소할 때의 그 기울기가 1차 시스템 마이너스 20dB per decade였고 지금은 마이너스 40dB per decade라는 거. 그게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그 전달 함수에 대한 보데 플롯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각각의 어떤 요소별 전달 함수였는데요. 이를테면 어떤 상수 s분의 1, 뭐 s, 그다음에 뭐 a분의 s 더하기 1분의 1, 폴이 있는 경우, 혹은 뭐 a분의 s 더하기 1 해서 제로가 있는 경우, 그다음에 2차 함수, 2차 시스템 각각에 대한 이 보데 플롯을 그리는 거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어떤 표준 형태, 각각의 요소 딱 그것만으로 전달 함수가 주어지지는 않죠. 이렇게 그
지금 전달함수가 s 곱하기 2s 더하기 1분의 2.5 곱하기 s 더하기 4. 굉장히 일반적인 형태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폴이 0하고 마이너스 2분의 1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제로는 마이너스 4에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어떤 상수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보데 플러스 어떻게 그리느냐.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뭐 j 오메가 이렇게 집어 넣어가지고 바로 그 상태를 이렇게 좀 뭉뚱그려가지고 그 g of j 오메가의 크기하고 어떤 각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지금 우리가 각각 그 요소별로 이를테면 지금 s분의 1, 그 다음에 뭐 2.5, 그 다음에 s 더하기 4, 2s 더하기 1, 이 각각에 대한 보데 플롯을 어떻게 그리는지를 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알고 있는 정보를 이제 10분 활용을 해서 이 일반적인 전달함수의 보데 플롯을 그리는 그 방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일반적인 그 전달함수가 주어지면은 우리가 맨 처음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요. 결국은 이 각각을 이렇게 쪼개게 될 텐데 이렇게 네 개의 그 요소로 이미 우리가 지금 그려봤던 그 전달함수 그 각각으로 이렇게 쪼개는 상황을 만들 텐데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이 각각의 지금 그 요소들 2.5 s 플러스 4 s 2s 더하기 1을 표준 형태로 바꿉니다. 표준이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s 더하기 4보다는 4분의 s 더하기 1이 지금 기존에 우리가 그 보데 플롯을 그렸을 때 그 그리기 편했던 그런 표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s 더하기 1분의 1보다는 2를 0.5로 바꾸는 거죠. 0.5분의 s 더하기 1분의 1. 이게 a분의 s 더하기 1분의 1 이런 꼴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형태로 좀 바꿔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s분의 1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고요. ES는 이렇게 0.5분의 S로 바꿉니다. 그럼 S 자리에 그 마이너스 0.5 자리에 폴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5는 놔두는데 S 더하기 4는 이런 형태가 돼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4를 앞으로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2.5에다가 4를 곱하고 S는 4로 나눠주고 4도 4로 나눠줍니다. 그러면은 10 곱하기 4분의 S 더하기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최초의 이 일반적인 전달함수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10, 그 다음에 S분의 1 곱하기 4분의 S 더하기 1 곱하기 0.5분의 S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4개의 그 표준 요소로 바뀌었습니다. 표준 요소들의 곱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할 거냐면요. 10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데 플롯을 어떻게 그릴 줄 알고 있습니다. S분의 1도 그렇습니다. 4분의 S 더하기 1도 그렇고요. 0.5분의 S 더하기 1분의 1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보데 플롯을 그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10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릴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것의 보데 플롯을 그리고 이것의 보데 플롯을 그리고 이것과 이것의 보데 플롯을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곱하기잖아요. 그럼 그래프들을 곱해야 되는데 이게 그럼 문제가 좀 생깁니다. 하지만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이 곱하기가 더하기로 바뀝니다. 언제 곱하기가 더하기로 바뀌냐면요. 로그를 취하면은 곱하기가 더하기로 바꾸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그의 성질이 있지 않습니까? 로그 A, B, C. 이것은 로그 A 더하기 로그 B 더하기 로그 C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스케일, 일반 유닛을 사용해서 우리가 G, J, 오메가 그 크기하고 앵글들을 그렸다면은 그래프들을 각각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곱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로그 스케일을 사용해가지고 앞에 사실 20이 있죠 이렇게 해서 이 로그 스케일을 사용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ABC의 로그를 취한 것은 이게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GS, 이 전체 그, 그 전달 함수, 일반적인 전달 함수에다가 이게 S에다 J 오메가 집어넣은 거. 예. 그거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문제 크기인 경우에는요. 근데 이 로그, 이 전체 로그는 각각에 대한 로그를 취한 것에 덧셈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각각에 대한 그래프가 지금 이미 로그 스케일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요. 이 전체 그래프는 각각의 그래프를 단순히 덧셈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게 우리가 로그 스케일을 사용하는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프가 간단해진다는 거, 선형화 된다는 겁니다. 직선화가 된다는 거죠. 원래는 비선형 그래프인데 선형 그래프처럼 바뀐다는 게 첫 번째 중요한 이유였고요.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각각의 그 그래프들을 덧셈을 해서 일반적인 전달 함수의 그래프를 만들 수 있다. 이게 우리가 로그 스케일을 쓰는 또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예. 자세히 보면은요, 우리가 G, J, 오메가 이렇게 쓰면은 각각이 지금 이 각각들이 뭐 G1, G2, 뭐 G2, G3, G4 이렇게 쓸 수 있고 G1의 J 오메가 사실 다 곱하기죠 이렇게 G2의 J 오메가, G3의 J 오메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네 개의 그 표준 전달 함수의 곱으로 일반 전달 함수의 GJ 오메가가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그 매그니튜드를 씌우면은요 이렇게 크기를 씌우면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각각이 복소수입니다. 이 오메가가 정해지면은 각각이 복소수기 때문에 복소수들의 곱이거든요. 이 G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전체 G의 그 크기, 이 복소수의 크기는 각각의 복소수의 크기를 곱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G1 J 오메가의 크기, G2 J 오메가의 크기, 뭐 이렇게 각각의 J 오메가의 이제 크기로 쓸 수 있고, 여기까지는 곱입니다. 여기까지는 정상적인 곱하기인데, 이걸 데시벨을 취하면은 이게 20로그 여기다 이 데시벨을 취하는 거죠 이게. 예. 일로 넘어갈 때 우리가 20로그 10 해가지고 데시벨을 취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전체에 대한 20로그 10을 취하게 되고 그럼 각각에 대한 20로그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G1 J 오메가의 데시벨이 되는 거고요. 더하기 그다음에 G2 J 오메가의 데시벨, G3 J 오메가의 데시벨. 뭐 이런 형태로 각각의 GJ 오메가의 크기들의 합으로 이 전체 GJ 오메가의 데시벨 값이 주어지게 됩니다. 예. 각은 어떻습니까? 각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이게 전체 이거 파이라고 그러면요. 이제 파이는 이 각각의 각이 파이 1, 파이 2, 파이 3, 파이 4인데요. 우리가 복소수들의 곱의 각, 그 위상각은 각각의 복소수가 갖는 위상각의 합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뭐 이미 우리가 그 복소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할 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전체 복소수의 위상각 파이는 각각의 복소수의 위상각들의 합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파이 쪽은, 그러니까 이 각 쪽은 터치를 별로 안 한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디그리 그냥 사용해가지고 우리가 파이를 나타냈고요. 특별히 매그니튜드에 대해서 로그 스케일을 사용한 이유는 이렇게 곱하기로 되어 있는 GJ 오메가 크기를 데시벨로 쪼개기 위해서, 덧셈으로 쪼개기 위해서 매그니튜드의 로그 스케일을 사용한 이유입니다.